안녕하세요. 저는 71살의 김순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오늘은 제가 겪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침 6시 30분, 평소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상쾌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울이라 춥긴 한데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좋아요.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온 날이거든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주를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꼭 손주 민수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가야겠어.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와 계란을 꺼내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9시쯤 집을 나서서 과일 가게에 들렀다가 11시까지는 아들네 집에 도착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8시네. 시계를 보니 서둘러야 할 시간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옷장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인데 허투루 차려입을 순 없죠. 작년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연보라색 카디건과 검은색 바지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옅은 분홍색 립스틱도 발랐죠.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차키를 집었어요. 저는 다른 할머니들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않아요. 아직도 제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아들은 걱정이 된다며 운전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확인했어요. 2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운전대를 잡아왔네요. 한 번도 큰 사고를 낸 적 없다는 게 제 자랑이에요. 주차장에서 제 차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살며시 웃었어요. 10년 된 흰색 소형차지만 늘 깨끗이 관리하고 있어서 멀쩡해 보여요. 운전석에 앉아 시트벨트를 매고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꼼꼼히 확인했죠. 좋아, 이제 출발하자.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늘 하시던 것처럼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시네요. 사모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네,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가요. 손주도 보고 올 거예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경비 아저씨의 배웅을 받으며 도로로 나섰어요. 아침이라 차가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하다 보니 마음이 한껏 들뜹니다. 과일 가게에 들러 딸기 2팩을 샀어요. 상자째 사면 더 싸다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 집은 혼자니까 많이 사봤자 상할 뿐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조금 넉넉히 골랐죠. 아가씨, 이거 단단한 거 골라주세요. 손주 줄 건데 물은 건 싫어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네요. 어머, 할머니 손주가 있으세요? 몇 살이에요? 네, 7살이에요. 똑똑하고 예쁜 우리 민수. 손주 얘기만 나오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네요.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로 향하는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경로를 확인했어요. 늘 다니던 길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더 파란 것 같아요. 창문을 조금 열어두니 상쾌한 바람이 들어와요. 이런 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아침이 곧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억울한 순간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히려 저와 아들 사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늘 막히는 편이지만
오늘은 날씨 때문인지 차들이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날을 떠올렸죠. 예전에는 이 길로 매일 과일 트럭을 몰고 다녔었는데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예전엔 논밭이었는데 도로변의 높은 아파트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천천히 차선을 바꾸며 운전했어요. 앞차와의 간격도 넉넉히 두고 속도도 법규대로 맞추면서요. 아,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 신호대기 중에 손주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곧 운전 중 통화는 위험하다는 걸 떠올리고 전화는 포기했죠. 대신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 음악을 흥얼거리며 운전에 집중했어요. 김포 시내에 들어서니 차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큰 사거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죠. 저는 평소처럼 신호를 보며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빨간불이니까 정차해야죠. 어머나! 갑자기 백미러로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빨간불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러다 사고 나겠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는데 그때였어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차 옆으로 끼어들더니 급하게 틀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핸들을 꽉 잡았죠.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세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얼른 비상등을 켜고 시트벨트를 풀었죠.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차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아니, 할머니가 차를 이렇게 몰아요? 사람 죽일 일 있었잖아요. 헬멧을 쓴 청년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저는 신호 지켰는데. 신호요? 그래서 이렇게 급정거하면 됩니까? 뒤에서 오는 차는 생각도 안 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할머니 나이에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죠. 보험사에 전화할 테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청년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업체 관계자라는 사람도 현장에 왔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차량이 크니까 과실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에 더욱 억울함이 차올랐어요. 저는 분명히 신호를 지켰고 안전운전을 했는데 왜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손이 떨려와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더니 마침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준영이었죠. 엄마, 어디에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준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야 누군가에게 내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옆에서 보험사 직원이 재촉하듯 말을 걸었죠. 어르신, 빨리 과실 처리해야 하니까. 잠깐만요, 지금 아들하고. 그때 배달 기사가 다시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통화할 시간에 빨리 합의나 하시죠. 저는 시간이 없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잡은 채 저는 겨우 말을 이었어요. 준영아, 김포 시내 사거리. 여기. 엄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했죠. 빨간불이어서 멈췄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내가 신호 지켰는데도 엄마 알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꼭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절대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사인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녹음 버튼 눌러 놓으시고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기사가 또 재촉하네요. 아니,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으세요? 보험사도 왔는데 빨리 처리나 합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아들이 시킨 대로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고 기사의 거친 말투도 겁이 났죠. 저기, 제가 무슨 잘못을... 할머니, 이제 와서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 드신 분이 운전대를 잡은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기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평생 운전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눈물이 자꾸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들 준영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땀이 잔뜩 묻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죠.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아들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기사와 보험사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께 하신 말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운전자 비하 발언이나 모욕적인 언행도요. 앞으로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준영이의 목소리에서 처음 듣는 냉랭함이 느껴졌어요.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다가 제게 돌아서서는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제야 제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는 게 생각났네요. 이런 날을 위해 아들이 작년에 사줬던 거였죠. 보험사 직원과 배달업체 관계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윽박지르던 기사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엄마, 이제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자,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준영이가 차 안에서 블랙박스를 꺼내 화면을 틀었어요. 선명한 화면 속에는 제가 빨간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멈추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드는 오토바이의 모습도요. 이 영상만으로도 신호 위반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향한 모욕적 발언까지. 준영이의 말에 배달업체 관계자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사의 행동이 너무 부적절했네요. 최대한 보상하고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정신적 충격이. 준영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달 기사가 헬멧을 벗었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요.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제야 보니 20살 남짓한 어린 청년이었네요. 아까는 헬멧에 가려서 몰랐던 앳된 얼굴이 보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년이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마음이 찡해졌죠. 저 나이 때 우리 준영이도 저렇게 앳된 얼굴이었는데. 보험사님, 이제 과실 비율 다시 산정하시죠? 준영이의 말에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네. 영상을 보니 오토바이 기사 과실이 80%는 될 것 같습니다. 80%요? 빨간 신호 무시하고 끼어들기에 모욕적 발언까지 했는데요. 준영이가 차갑게 되물었어요. 보험사 직원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죠. 아, 네. 그럼 90%. 배달업체 관계자가 나서며 말했어요.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과실 비율 100% 인정하고 위로금도 넉넉히 준비하겠습니다. 그제야 준영이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어머니, 이제 다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다정한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영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에이, 우리 어머니가 뭐려. 평생 운전하시면서 사고 한 번 안 내셨잖아요. 오늘도 어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준영이가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그 순간 새삼 아들이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죠. 자, 이제 서류 작성만 하면 됩니다. 기사님, 사과문도 작성해 주시고요. 준영이가 일을 척척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아들 공부시킨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아들의 말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도 들었죠. 준영아, 이제 나도 운전 그만둬야 하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일은 어머니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나이 들어 운전한다고 저렇게들 싫어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방금 그 기사요? 어머니,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오히려 더 안전운전 하시잖아요. 준영이의 말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준영아, 그래도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 운전하는 걸. 어머니,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준영이가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께서는 과일 장사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운전하셨어요? 거의 40년 됐지. 그동안 큰 사고 한 번이라도 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없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신 게 누구예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새벽마다 시장에서 과일을 떼어와 트럭에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팔았던 기억이요. 그때는 너희들 학교 보내야 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운전으로 우리 가족을 키우셨잖아요.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준영이의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사고도 보세요. 어머니는 신호도 잘 지키시고 안전거리도 잘 확보하셨어요. 블랙박스가 다 증명해줬잖아요. 맞아요. 저는 늘 교통법규를 잘 지켰고 안전운전을 했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는데 아까는 그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나이 든 분들이 오히려 더 안전운전 하세요. 젊은 사람들보다 사고율도 훨씬 낮고요. 정말? 네, 통계로도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처럼 경험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시다고요. 준영이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니, 운전은 어머니의 자유예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걸 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었다는 게 새삼 실감났거든요. 준영아, 고마워. 에이, 뭐려. 당연한 걸 가지고. 그나저나 우리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얼른 가볼까요? 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래, 우리 민수 보러 가자. 차에 오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특히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 제가 운전할까요?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운전할 수 있어. 운전석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방금 전 있었던 일이 무서웠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준영이가 조수석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니 차는 제가 가져가고 어머니는 제 차 타고 가시는 건. 준영아, 엄마 괜찮아. 엄마도 이겨내야지.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핸들을 꽉 잡았죠.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까 과일은요? 아이고, 맞다. 민수 줄 딸기. 아까 그 일 때문에 차에 둔 딸기를 깜빡했네요. 다행히 에어컨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뒀던 딸기는 멀쩡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새로 사가실래요? 아니야, 이거면 되겠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요. 준영이가 제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었죠. 어머니, 여기서 좌회전이에요. 그래. 이제 다 왔지? 네, 이제 10분만 더 가면 돼요. 운전을 하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준영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새벽마다 과일 트럭을 몰고 나가면서 준영이 방을 살짝 들여다보던 기억이요. 준영아, 네 어머니,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가 새벽에 나갈 때마다 내가 자는 척하면서 눈을 살짝 떴던 거. 엄마 다 알았다? 준영이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엄마가 모를 줄 알았지? 그때 내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어. 잠시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어머니 나가시는 거 지켜봤어요.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둘 쏟아져 나왔죠. 엄마는 내가 그렇게 착한 아들인 줄 몰랐어. 내가 자라면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될 줄은. 어머니, 오늘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준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운전 중이라 꾹 참았죠. 저기 보이는 아파트예요, 어머니. 멀리 준영이네 아파트가 보였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는 할머니, 할머니, 민수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까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여전히 잘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요.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민수가 달려왔어요. 제 무릎에 폭 안기는 손주의 포근한 온기가 전해졌죠. 할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민수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아까 있었던 일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미안해,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좀 늦었지?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오시는 길 쭉 기다렸는데 아빠가 전화하시더니 갑자기 나가셔서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여놨어요. 어유, 고마워라. 근데 내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다면서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준영이가 얼른 말을 받았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우선 들어가서 식사부터 하시죠. 집에 들어서니 북엇국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 냄새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아 끌며 그림을 보여줬어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이 있었죠. 우와,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 그렸네. 여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차 운전하시는 거 그렸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운전하시는 게 멋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버스 타시는데 민수의 순수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영이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죠. 그렇지?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지? 식탁에 앉아 북엇국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까의 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죠. 지금은 이 행복한 순간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따가 제 방에 가서 놀아요. 제가 새로 산 장난감도 보여드릴게요. 민수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 우리 민수랑 실컷 놀아야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니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겪은 억울함도 컸지만 그만큼 위로받은 것도 컸다는 거예요. 아들의 든든함도, 며느리의 따뜻함도, 손주의 순수한 사랑도, 이 모든 게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이제는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제 삶의 방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제 편이 되어줄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준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괜찮아.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어머니,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계속 운전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준영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줘서. 어머니, 제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옆에서 민수가 졸린 눈으로 제 무릎에 기대왔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럼, 우리 민수 보러 자주 올게.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모시고 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운전할 수 있어.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까의 일은 분명 마음 아팠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도 조심히 가세요. 도착하시면 꼭 전화해 주시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어머니답게 사세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어요. 네, 저는 제답게 살아갈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편견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를 봤어요. 준영이와 민수, 며느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정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죠.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제 아내는 50년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억울했던 순간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리고 행복하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참 예쁘네요.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것만 같아요.